자, 2020년 7월 13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텍, 그 다음에 코롱인더, 네페스, 아모그린텍, 오늘 4종목이고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또 주말 동안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신규로 해주신 여러분들, 기존에 꾸준하게 구독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시작을 할게요. 자, 드림텍 먼저 보겠습니다. 드림텍. 자, 드림텍 오늘 상한가를 갔죠. 실제적으로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회사의 뭐 그런 거는 제가 보질 않았지만 잠깐 볼까요? 전기전자 관련주. 이런 건 뭘? 경쟁사가 뭐가 있어요? 파트론, 삼성전자, 영풍. 특별한 건 없네요. 이 시간에서 풀렸나요? 오후 늦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좀 잠깐 볼까요? 시간에 풀렸네요. 자, 일단 분석을 하면요. 일단 월봉으로 먼저 보면 기존에 이 상장한 지가 이제 1년 좀 더 된 종목인 거고, 그리고 기존에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13,150원에 만들어 놓고 공모가 밑에까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한 차례씩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자, 올라오는 그림이고, 뭐 주봉도 매 안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기준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면 차트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파동을 따질 때 바닥 대비 하나, 두 번 나왔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동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 이 파동의 길이가 점점 뭐한다? 짧아지고 있다. 요때보다 요때가 조금 짧아요. 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하나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되든 상한가까지 와서 내일 갭을 띄어서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 기준인 건데, 장중 거의 마지막 3시 한 15분 20분 돼서 상한가를 말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풀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내일 만약에 시간에서 안 풀렸어도 내일 이 갭 자체가 1, 2% 혹은 종가에서 그냥 시작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한가가 언제 오전에 들어갔냐, 오후에 들어갔냐, 장 끝날 때 들어갔냐, 혹은 오전에 들어갔지만 풀렸냐 안 풀렸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 이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하실 때 대부분 오전에 고수님들 뭐 주식 거래하실 때 오전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에 그 다음날 거 봐야 되니까 또 2시 반에서 3시 반 혹은 2시에서 3시 반 그때만 거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뭐 그런 기준하고도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오늘 했거든요. 그럼 상한가 자리가 12,700원이에요. 기존의 고점 자리가 13,15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고점과 기존의 고점의 갭 차이가 450원 정도 차이가 나요. 450원. 45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건 그림이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 못해도 13,150원은 터치를 하고 죽을 확률이 나타나는 거 1번. 두 번째는 올라올 때 13,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 땡땡값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 잡을 때 너 이거 얼마까지 갈 거라고 봐? 5,000원, 만원, 뭐 10만원 간다, 5만원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그거를 이용해서 4만원짜리 바지를 39,800원에 파는 걸로 되게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처럼 이 고점이 13,150원이면 13,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쳐맞고 여기 물량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쳐맞고 밀었다가 다시 한 차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13,15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나타나요. 확률도 나타나는 거고, 지금의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을 뻔도 했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이날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터졌어요. 요날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보다 조금 더 터졌고, 그 윗자리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빵 하고 이제 뭐 이슈도 있었겠지만 빵 하고 들어온 자리인데 1850원이 기존의 고점이었어요. 여기서 18,330원이 이 바닥을 다시 잡았던 자리, 혹은 8,300원 정도까지. 그러면 2,400원이나 2,500원 정도의 갭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1,850원에서 2,500원을 더하면 13,3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쵸? (850에서) 2,500원 정도 하면 13,350원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가 13,300원에서 13,5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라운드 피겨값 신고가를 넘어가면 피겨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13,000원 넘어가면 13,500원이 저항이 될 거고, 14,000원, 14,5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딱 500원에 걸어놓으면 450원이나 400원까지만 갔다가 내려앉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더 갈지 말지를 판단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럴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3,150원, 13,400원 사이가 1차적으로 목표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시간에서 12,400원 정도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면 내일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찾아서 거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올 거냐 못 올라올 거냐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일 시가가 12,350원에서 딱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12,000원 초반에서 시작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고, 12,35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 종목 자체가 12,000원 혹은 11,9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올라오면서 13,150원 혹은 13,350원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2,000원짜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11,800원에서 11,500원짜리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이 12,7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오늘의 고점은 무조건 한번 찍고 내려온다. 못해도 12,700원 혹은 한번 올랐다가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상한가 간 종목이 시간에서 풀린다면 혹은 그 다음날 오늘 분명히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어찌됐든 그 전에 이 저항대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오늘의 상한가 자리 부근까지는 한번 윗꼬리 달고 뭐한다? 밀려도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오늘의 상한가 부분을 한번 뚫어놓고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죠? 얘도 개파락이 떨어졌었죠. 밀렸다가 쳐 올렸다가 눌리는 요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전 걸로 보면 어디 있었지? 프로스테믹스가 아닌가 보네요. 얘는 아니네요. 얘가 아니고 다른 종목인가 보다. 기억이 나는 종목이 없네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맨날 그러거든요.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갭 떨어지면 갭 떨어진 자리에서 무조건 팔려고는 하지 마라. 어떻게든 올라온다. 여기도 그렇죠. 요런 그림도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런 그림 이해되시죠? 또 있나 볼까요? SK증권도 있었나? 얘는 없었네요. 또 동전주중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말 그대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얘네가 손해보면서까지 물량을 팔고 나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이 떨어졌을 때 대신 이런 조건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항상 이 장대 양봉 혹은 피레침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윗꼬리단 종목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값, 이 중간값을 시가상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까지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절대로. 웬만해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 여기에 또 중간값을 잡아보는 거죠. 그게 어디? 12,000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12,000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오늘의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어찌 됐든 오늘의 종가보단 더 높게 혹은 종가만큼은 팔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이게 이 중간값보다 더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올라오면서 이 고가를 넘길 확률은 떨어져요. 갈수록 여길 쳐맞고 그냥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캠트로닉스였나? 캠트로스였나? 캠트로스?
종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아닌데 뭐였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얘는 13,500원을 13,150원 혹시나 넘어서 13,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잘 나온다면 얘는 이제 신고가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얘는 신고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얘 2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돼요. 그 기준에서는. 대신 13,000원을 올라서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2만원대까지는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요. 괜히 미쳤다고 이 거래량이 여기서 터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터졌다라는 건 한 차례 더 이번에는 갔다가 밀릴지언정 다음에 올라갈 땐 한 차례 더 끌어올릴 힘을 미리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나 빵 하고 터졌으면 얘가 고점 부분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앉을 확률이 있겠구나 라는 기준인 건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파동이 두 번째 파동일 때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졌어요. 기존에 이제 매물 소화도 해야 되는 관점이긴 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뚫어 올렸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하락을 할 때 요 사이 안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할 거고, 그때는 정말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거래량을 괜히 요렇게 많이 터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생각하는 거고, 내일 당장 필요한 거는 13,500원 정도를 또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13,000원에서 13,500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목표를 늘려가면서 대응을 하세요. 최종적으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지켜준다면 2만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올랐다고 횡보하고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자리 말고 대신 차라리 넘어서서 고점을 넘어서서 지지를 할 때나 아니면 하락을 해서 기존의 이런 지지 라인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신규적으로 분할로 꼭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스윙이든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코오롱 인더 볼게요. 이 폴더블 폰 관련주죠? 그죠? 얘는 폴더블 폰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납품을 하는 곳이 다른 회사보다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막 어디 납품한다 그러면 거기에 코롱인도 지분이 있고 막 그런데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잘 못 간다라는 건 나중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수익에 원래 연연하는 게 개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잘 투자를 안 해요. 너무 느려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일단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단 기존 월봉부터 봐야 되겠네요. 월봉을 보면 기존에 상장하고 나서 큰 상승을 주고 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원래 평균 주가가 47,000원에서 7만원 사이가 적정 주가였어요. 요 사이 요 사이가 적정 주가였다가 지금은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레벨 다운이 됐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추세, 하락 추세에 그 박스, 하락 추세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건 이 하락 박스 추세의 중간값을 넘어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중간값에 또 중간값을 그어 보면 그 자리가 지금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중간값을 넘어서면서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때릴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설 거냐, 맞고 떨어져도 다시 중간값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즉 지금의 자리로는 이런 그림은 나타날 확률이 좀 적다.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도 스스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기차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기타 등등 전기차들이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예전에 전기차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내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르면서 뭐 테슬라가 지금 뭐 2,000슬라 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잠기네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전기차하고 사실 수소차가 지금 한국형 뉴딜 뭐 사업 정부 정책으로 미래차가 들어가잖아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차는 꾸준히 봐주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의 자리 뭐 JNK 히터, 뭐 어떻게 보면 S 퓨얼셀 오늘 또 올랐죠.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존의 이 수소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상하 프론티어 같은 꾸준하게 오른 종목, 혹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오른 종목, 대부분 고점 부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못 간 애들 뭐가 있어요? 코롱인더, 어떻게 보면 NK,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그리고 동화성은 적당히 갔고, 유니크도 아직 완벽하게 못 갔고, 그런 게 순환매를 돌 확률이 높아요. 왜? 수소차가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아니라 2018년 12월에서 1월달에 이슈로 한 차례 띄워놓고 뭐 2025년까지 뭐 수소차 100대 수소 충전소 100개를 만들겠다 어쩌다 저쩌다 말이 나오고 나서 이슈몰이를 한번 하고 기대감에, 그리고 1년 동안 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수소차 이슈가 부는 거잖아요. 뭐 180조를 EU에서 투자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갔던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눌림 혹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롱 인더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레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기존에 이 바닥을 찍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부근까지 오늘 고점을 갖다 놨어요. 그럼 내일, 오늘 시간에 좀 올랐네. 38,000원. 딱 저항대까지 갖다 놓고 끝났네요. 내일 시가가 38,000원 위에서 시작해서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41,000원에서) 43,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기준이 되냐면, 얘는 지수가 오를 때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가가 비슷하게 빠진 다음에 코스
얘가 코스 닭이에요. 피해요. 잠깐만요. 코스 피네요. 빠진 다음에 요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못 올라가고 뭐 했어요? 그냥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면서 저점을 높였어요. 요런 그림이 나왔죠. 요런 그림이. 밑으로 깔고 요런 그림. 밑에서 쳐 올리는 요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 그죠? 위로 가는 요런 삼각수렴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요런 삼각수렴이 나왔다라는 거죠. 기존에. 그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 자리가 지지가 되니까 오늘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일단은 저항대인 거고, 이 저항대를 바로 뚫고 갈 거냐, 아니면 내일 한번 눌렀다가 한 36,500원 정도까지 그냥 눌렀다가 다시 그 다음날 한 차례 강하게 뚫어서 올리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홀로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요렇게 뚫어야 요 자리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혹은 요 그림을 뚫기 귀찮으면 내일 차라리 이 위에서 시가가 형성돼서 올라온, 그때는 41,000원 정도까지 이 밑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 43,5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저항 때는 위에서 갭으로 뛰어가지고 누르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좋아요. 왜냐? 이 저항대를 이 친구는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처음 만나는 게 갭이 뜬다. 그러면 뭐해? 처음 만나는 게 갭이 뜬다? 그럼 무조건 쳐 눌린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밑에서 뭐 이렇게 살포시 갭들은 괜찮죠. 38,000원 정도에서 내일 시작을 해서 밑으로 밀리는 그림이 37,500원 500원 정도까지 혹여나 밀리더라도 거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 차례 41,000원 부근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 못해도 라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개미 겁준다고 하면서 음봉으로 밀어놓고 36,500원까지 밀어놓고 밑꼬리 달고 그 다음날 빵 하고 거래량 치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업종지수를 보더라도 그냥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요건 좀 애매하게 나오는구나. 코스 PN 있나? 요런 기준이 있죠. 기존에 여기까지 올려놓고 뭐 얘는 이제 저항대 바로 부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쳐맞고 바로 밀리는 그림이고,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런 식으로 왔을 때 차라리 이 자리를 이 장대 양봉으로 밀면서 고점을 넘겨야 이게 한 번에 뚫고 올라서서 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는 자리에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 처음 접하는 갭, 말 그대로 이 고점을 밑에서부터 우리 병사들을 데리고 쫙 적진을 뚫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저기 숨어있다가 매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마리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리면 쳐밀린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코롱 인더라는 종목도 여기서 그냥 갭을 띄우면 밀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차라리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가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날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거든요. 이게 37,700원. 50원 밑에죠. 요 자리를 이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오늘 올라올 때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강하게 분봉상에서라도 이때 분봉과 지금의 분봉으로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빵 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밀린다. 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거래량 들어온 자리 있죠. 그죠? 거래량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올라온 거래량이 없어요. 최소 그래도 8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만 주 정도는 터지면서 올라오면서 고점을 형성했으면 이게 내일 바로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의 자리로는 그냥 어거지로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어거지로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일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음봉이 나왔을 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 36,500원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려서 35,700원에서 75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36,000원에서 지지할 확률도 있겠구나. 36,000원 정도 그런 데서 지지를 해줄 거냐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렸어도 내일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한번 뭐 갭으로 뚫든 아니면 쳐맞고 밀리든 어찌됐든 음봉이 내일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발생하면 이제 요 거래량으로 커버가 된다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는 내일의 거래량보다만 조금 더 터지는 거래량이 나타나면 뭐한다? 뚫고 올라선다. 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뭐 지금의 자리에서 막 미친듯이 날아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미친듯이 날아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많이 가야 많이 올라서야 45,000원 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000원에서 43,000원 정도만 저는 일단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로 보면요, 이 기존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확인한 거예요. 이 원을 한번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한 43,000원 되는 거고, 요 자리로 확인하고 다시 요런 식으로 눌렀다가 37,500원 혹은 38,000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5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끝. 그리고 다시 내려서 횡보해주고 이평선들 자리 잡으면 그때 강한 슈팅, 다시 뭐 7만원, 8만원대를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미쳤다고 얘가 아무리 수소 영향을 받고 해도 요런 그림은 안 나와요. 왜?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뭐 SPSL이나 그런 종목처럼 얘는 가벼운 놈은 아니죠. 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도 천억인가요? 천억이 맞나? 800 아니구나. 100, 1000,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말이 이상하다.
800억, 1000억, 1조 되는 거죠. 1조가 되는 건가? 그쵸. 뒤에 영영 자리를 안 붙이면 꼭 헷갈리더라고 나는. 가볍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빨리 아직은 갈 자리는 아니다. 아직은 이 추세 하단에 갇혀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을 확인하고 눌렸을 때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 보시고 거기서 지지해주면 그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레페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자, 레페스가 5G 종목인가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뭐 그만큼 이 반도체 업계가 안 좋아지면서 반도체 이 제품 비용이 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작년보다 실적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 이 매출 비중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만큼 뭐 이제 단가가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는 소리고, 지금 네페스 기준으로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점을 다시 뚫었다가 눌렸던 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잡았어요. 크게 보면 요런 추세, 크게 보면 요런 큰 추세, 요런 큰 추세, 작게 보면 요런 추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추세를 가졌고 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지금 눌린 자리예요. 그죠? 그럼 기존의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그 다음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확인 못하고 이 고점마저도 못 넘겼잖아요 지금. 기존의 고점 자리 36,000원 혹은 요 자리 35,500원도 아직 못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는 위보다는 아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항상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이 뭐 저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최소한 이게 횡보를 하면서 뭐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도 항상 고점이 한번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까지 빠지더라도 올라올 땐 고점을 한번 높여야 그 다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고점을 한번 높여는 놨는데 이렇게 추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점을 한번 높여놨는데 그 다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5,500원 이상만.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못해도 이 자리 혹은 몸통으로 이 자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럼 얼마예요? 33,500원 정도. 못해도 33,000원에 33,500원까지는 몸통을 한번 들이밀어놔야 얘가 다시 한 차례 이 고점 38,000원대 혹은 38,000원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아직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더 볼 수 있지만, 이 추세가 깨지면 다시 한 차례 내려앉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려앉았을 때 올라올 때 이 자리 32,000
원에서 32,500원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주가는 한번 내려앉을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월봉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주봉 보시면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요. 자, 상승을 해주고 하락으로 반납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얼마예요? 26,900원. 그쵸? 근데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26,650원 정도예요. 즉 저점을 한번 깼죠. 그죠? 살포시긴 하지만 이거 개미털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라는 거. 그러면 즉 이게 바닥이라면 바닥에다가 이 드릴로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사람들이 걷다 보면 이 구멍이 커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한 차례 저항을 맞고 혹여나 밀릴 때 요 자리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제는 내려오더라도 꼭 지켜야 될 자리가 기존의 자리 어디? 27,000원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밀리더라도 악재가 터지고 난리 치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켜줘야 그래도 이 밑으로 한번 구멍 뚫었던 자리가 실수였구나. 번드로 치라면 바닥이 깨지진 않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차례 또 때리면 얘는 희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요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올라와서 고점 만들고 눌렀다가 그 다음에 고점 만들어 놓고 이제 추세가 바뀌거든요. 그죠? 네페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올라와서 고점 만들고 여기까지 비슷하죠? 그죠? 셀트리온의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보면 이런 점 비슷하죠. 올라와서 눌렀다가 고점 낮추고 밀려서 저점 낮춘 다음에 이 고점을 갱신 한번 하고 눌렸단 말이에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개관하고 외인이 작업하는 종목들이 요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고점 만들고 내려와서 고점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서 저점 낮추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고점 뚫고 다시 눌리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못 넘겨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는 못해도 다시 한번 전고를 넘어서려면 이 고점을 한번 뚫어놔야 돼요. 못해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뚫어놔야 돼요 최소. 그래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얘가 빠졌을 때 요런 자리 25,000원대에서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혹여나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 얘는 그냥 추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추세 타고 내려가다가 지켜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 투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요런 데는 지켜줄 자리가 없으니까 요런 데나 요런 데까지 쭉 빠지는 거죠. 그때서는. 지금 누가 사고 있는가 볼까요?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림으로는 고점을 얼른 높여주는 게 좋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밀리더라도 이 추세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이다.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추세를 기대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지금 자리는 그냥 요런 자리, 박스권이구나, 고점에서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밑에서 올라오는, 꼭 여기까지 내려갈 이유가 아니라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이건 뭐 긴 추세고, 단기 추세로 보면 이렇게 잡히잖아요. 요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 밑으로 내려올 때. 그래야 박스권을 갔더라도 우상향하는 저점이 높아지면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중간값을 넘어서서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때린다. 35,000원대를 때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얘도 기존의 이 고점 바닥권, 그러면 얼추 나오죠.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얼추 나왔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락했던 만큼 박스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한 차례 빵, 그게 요 자리 요 자리, 빠진 만큼 올라온다. 그죠? 이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자리가 기준이 돼서, 만약에 이제 다시 뚫고 올라와서 지지가 되면 요만큼, 다시 한 차례 요만큼.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모그린텍 볼게요. 아모그린텍 신규 상장 중가 보네요. 얘도 1년 정도 됐네요. 드림텍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택택거리나봐요. 뒷자리가. 근데 얘는 별로 안 올랐네 오늘. 자, 일단 월봉 보면요,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월봉 보면, 얘는 월봉을 보면 제가 항상 중요하는 게 몸통이잖아요. 몸통이 올라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몸통이 올라가고 있고, 즉 기존에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려다 놓고, 실제적으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지만 이 종목을 만지는 메이저들이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윗꼬리를 만들었던 자리를 기존에는 요 정도 자리로 이제 기준을 잡았죠. 얘가 윗꼬리는 만들되, 그러니까 즉 요 자리까지는 매수, 위에는 매도 땅 만들어 놓고 올라가기만 하면 위에서 전쟁이 나서 밀린다. 그 자리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가 한 달, 두 달, 3, 4, 5, 6, 7개월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뚫고 올라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번 달이 아직 안 지났죠. 그럼 또 이번 달도 또 다시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또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번 달에 안 지나봤으니까. 그죠? 또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얘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윗단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양봉 나왔던 요 자리, 혹은 요 자리를 봤을 때 이 중간값을 대충 그어놓고, 혹은 이 자리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놓더라도 그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직은. 그죠? 윗꼬리는 많지만 위에 아직은 긍정적이다. 왜? 추세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몸통이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 자체가 위에 있다라는 게 참 월봉상엔 좋은 그림이에요. 자, 주봉상에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죠. 신규 상장을 했고 슬금슬금 매물이 생기면서 이평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봉상에 아직은 위에 만들어지는 이평이 없어요. 그럼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저항이 되는 저항대 말고는 특별하게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뻥 뚫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주공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위에 산이 있구나,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주봉상에는 뭐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또 보이기도 하네요.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중간값을 만들어 보면 요 정도 자리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중간값을 만들어 보면 한 14,800원 정도가 나와요. 요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즉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했을 때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넘어서면 고점 부근까지, 이 고점의 또 중간값을 정했을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고점까지, 안되면 다시 중간값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13,350원, 13,400원 정도가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그림으로는 얘가 13,300원, 넉넉 잡아서 1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15,000원대를 확인하러 간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15,000원을 뚫고 올라서면 다시 16,000원, 16,000원 넘기면 이 고점 부근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1차적인 여기 요 정도 자리가 나오겠죠. 또 16,500원에서 17,000원 또 보러 가는 거겠네. 고점으로 올라온 라운드 피겨값으로 대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14,500원, 뭐 15,000원, 15,500원, 16,000원 그 부근에서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움직이는 그림이 좋고, 뭐 어찌됐든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왔다가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서 이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살짝 밀렸지만 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고, 대신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 구름대 안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하는 거니까 이 추세 자체를 위로 올려가면서 이제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쵸? 뭐 올라와서 눌러줬을 때 13,400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이 구름대 하단이잖아요. 상단에 이 하단이잖아요. 요 자리에서 혹여나 밀리더라도 뚫고 나와서 밀리더라도 지켜주면서 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 차례 올라올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이평선이 새로 생기는데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기 이평선이 이 캔들 주가를 위로 띄워놓으니까 이평선이 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추세인가 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윗꼬리는 월봉상에 계속 달지언정 추세는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15,0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찍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는 못해도 말씀드린 대로 13,300원, 넉넉히 13,000원 정도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못해도 15,000원 한번 찍으러 가요. 못해도 거기서 다시 한번 16,000원대 또 확인하러 갈 거고, 당연히 15,000원대 가서 15,000원을 뚫으면 16,000원대 당연히 확인하러 가겠죠. 그죠? 개인 물량이 아직 많네요. 그래도 그러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요런 식으로 날아가진 않을 확률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한번 살짝 이 고점보다 낮게 가던, 아니면 살짝 올려다 놓고 밀어서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다가 그 다음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갈 확률은 드물어요. 이렇게 보면 개인 종목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얘가 개인들이 이 종목을 다 끌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추세를 냈을 때 이 자리죠. 2019년 11월에서 2020년 2월 요 자리를 누가 끌고 갔는지를 보면 돼요. 대부분 한번 해먹었던 애들이 또 해먹거든요. 그러면 2019년 1월달부터 잡고 2020년 2월달이면 다 털고 나갔을 자리인가? 2월달 다 털고 나갔네요. 9월달 그러면 연기금이 있네요. 그럼 그 전까지 5월달 얘는 없네. 11월달 전을 봐야 되나? 19년 3월부터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부터 19년 10월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10월 31일까지 연기금이 좀 가지고 있었고, 그 뒤로 19년 10월 31일부터 뭐야 이거,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나오죠. 19년 10월부터 2020년 요때까지 끌어왔던 게 이 기관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시세를 내준 거예요. 이 시세를 얘네들이 아까랑 확연히 비교가 되죠. 그럼 끌어올린 주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00 언제야? 2월 다시 2월부터 지금이 7월 13일까지고 2월 하여튼 이때부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요렇게 빠질 때 개인들이 받고, 올릴 때 이제 또 올릴 때 누가 올렸는지 볼게요. 2020년 3월 20일 20일부터 요때까지 5월 25일 확연히 눈에 들어오시죠. 개관이 끌어올렸고, 그리고 25일부터 그러면 다시 오늘까지 7월 13일 그죠?
이건 누가 샀어? 이건 개인이죠. 기관이 끌어올려서 요 자리에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개인이 받은 거고,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누가 사야 된다? 개관 아니면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잡주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서 개관들이 좀 사주는 척도 해줄 거예요. 왜?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사주는 척 했다가 받고 누를 때 또 이제 물량 펄고 나가고, 이제 얘가 내려오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떨어질 거냐의 관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일단 이 종목 주체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상승 파동이 많이 난 거는 개관하고 외국인이 좀 끌은 거고, 요때도 개관이 끌은 거고, 상승 파동이 요때보다 요때가 좀 작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리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요 정도의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냐,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요 정도의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냐, 그런 기준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월봉은 아직까지는 위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잡고 있지만, 주봉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 일봉상에서 오양새가 어느 정도 뭐 삼각수렴을 하는 것 같은 그림도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요런 뭐 그림을 나타내고도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요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또 고점하고 이 저점 대비했을 때 중간값이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거고, 중장기로 봤어도 그게 아니고 이 중간의 중간값이 이 자리고 또 이 중간의 중간값이 이 자리니까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한 차례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슈팅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뚫고 내려오면 이 자리 이제 12,000원에서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지켜주면 올라올 때 요 자리가 되겠죠. 14,000원에서 많이 가야 15,000원 자리까지 밖에 한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혹은 요렇게까지만 갔다가 주저앉을 거다. 그때 요 자리가 아닌 이제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올라간다. 그때 매수자가 개관이냐 개인이냐 외국인이냐를 확인해라 라는 기준이에요. 10,000원이 넘어가는 중소형주는 대부분 개관들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요런 종목도 이 개관작품 요런 종목도 이게 개관작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기준을 맞춰서 얘가 상승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내 목표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냐, 아니면 적당하게 단기로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수소 뭐 이슈가 있고 뭐 전기차 관련이고 뭐고 간에 아무리 좋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 그대로 막 한정판, 어떻게 보면 막 그 샤넬 뭐 한정판이다라고 나왔는데 샤넬 사장이 뭔 연병질을 해갖고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그 제품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영리한 사람이 시대에 태어났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태어난 시기가 조선시대면 얘는 바로 사형당해요. 총살당하고 그러겠죠. 뭔 미친놈이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기계 같은 게 왜 가지고 나왔다고. 그죠? 시기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얘도 뭐 수소차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지켜줘야 될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이 13,300원 부근. 어디?
기존에 이 상장해주고 눌렀다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13,300원 부근이에요. 그 자리를 뚫고 올랐다가 대충 지지해주고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지지를 한번 해주는 그림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한번 쳐맞고 눌렸다가 올라온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선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 차례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올라왔을 때 이 자리를 또 못 뚫으면 내려왔을 때는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겠구나. 그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면 요 자리는 당분간은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종목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 다리 잡아 갔을 때 내 기준에 맞으면 그때 또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지금 그지 같다고 평생 그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탈바꿈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훅 밀려버리면 그 뒤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주식도 세용지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보시고 이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 종목 이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운영하는 리딩방도 있으니까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나옵니다. 다른 데 비해서도 엄청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주식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다음에 자세하게 그런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어차피 서로 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받는 리딩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